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연어 처리 조입니다. 어, 발표 시작에 앞서서 저희 조에서 조금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사실 컨퍼런스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 모든 과정이 다 완벽하게 마무리되지는 못했는데 일단 준비한 내용까지 어떻게든 발표를 준비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아,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주제 선정 배경, 방법론 설명, 진행 과정, 그리고 속성별 감성 분석 결과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저희가 진행 과정이 살짝 미완성인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까지, 완성된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주제 선정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저희의 기존 주제 그리고 아마 포스터에 올라가 있는 주제랑 좀 더 유사한 것은 이제 블로그 주간일기 챌린지 글에 대해서 감성 분석을 진행해 보는 것이었지만 예, 논의를 진행하면서 방향성이 두루뭉술하다고 생각해서 주제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선정한 주제는 코로나 상황 이후에 여행 유형 중 특히 호캉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이 주제를 이렇게 선정하였습니다. 개인마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호캉스 여행을 떠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다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휴식이나 숙면 등 힐링, 그리고 수영장 및 스파 등 부대 시설 이용, 그리고 기념일을 위한 파티 혹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호캉스를 떠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이제 블로그에서 이용 후기를 찾아보는 것을 많이 접하였는데요. 이제 호캉스에 큰 관심을 보이는 주 대상이 주로 20대 여성이고, 최근 블로그가 이들 사이에서 핫한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텔스 컴바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호캉스 정보를 얻는 주요 매체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서 저희는 서울의 호텔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서울 호캉스 블로그 리뷰에 자연어 처리를 적용해서 이용자마다 원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각 호텔이 제공하는 서비스 혹은 속성별로 이것들을 점수화를 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고자 한 방법론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블로그 글이라는 하나의 텍스트로부터 작성자가 해당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했는지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는 자연어 처리의 한 분야 중 감성 분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성 분석이란 간략히 말해서 텍스트에 나타난 주관적 요소인 긍정 및 부정 감정을 판별해서 정량화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감성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사전에 정의된 감성의 사전을 이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감성 점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감성 분석은 텍스트 단위 전체를 대상으로 감성 점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속성별로 감성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단락, 문장 혹은 그보다 더 작은 단위로 말 그대로 텍스트에서 속성을 추출해서 해당 속성에 대한 감성 분석을 별도로 진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속성 기반 감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해당 예시처럼 하나의 스마트폰 리뷰에 대하여 터치스크린, 음질, 그리고 배터리 수명, 가격 등의 속성을 파악하고 각각에 대해 별도로 감성을 분석하여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법은 특히 상업적으로 다양한 활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성 기반 감성 분석은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요소 추출 과정과 요소를 기반으로 감성 극성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과정마다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고 이에 대해서 또 다양한 논문들이나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요소 추출의 경우에는 LDA를 이용한 투핑 모델링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또 이를 기반으로 블로그 글을
블로그 글을 사실 나누는데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단위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문장 단위로 쪼개서 그 하나의 문장을 하나의 토픽에 할당해서 감성 분석을 진행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현실에서 속성 기반 감성 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특성 그리고 감성으로 라벨링이 완료된 데이터가 즉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정말 연구의 목적으로 그렇게 정제된 데이터가 있을 뿐이지만 뿐입니다. 따라서 하지만 저희의 데이터는 전혀 그렇지 않으므로 이제 생각하고자 한 방법 중에 하나는 라벨링이 완료된 말뭉치를 바탕으로 블로그 글의 감성 분석의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해서 이제 준지도 학습을 통해서 블로그 글의 그 문장들의 감성 분석을 해서 감성 점수를 산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는 별도로 라벨링이 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는 블로그 글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 호텔 관련 사이트에서 리뷰를 별도로 크롤링을 해서 리뷰하고 평점을 크롤링을 해서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전체적인 과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데, 어, 하이라이트로 표시한 부분이 현재 진행이 된 부분이고, 그 표시가 되지 않은 부분은 현재 진행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에서 블로그 글을 먼저 크롤링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데, 저희는 이제 모든 호텔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문의한 결과적으로 가장 언급이 많고 가장 후기가 많았던 서울의 상위 5개 호텔을 저희가 블로그 글의 제목을 통해서 파악을 한 후에 이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5가지 시그니엘 서울, 노보텔 용산, 그랜드 워커힐 서울, 롯데호텔, 그리고 더 플라자 호텔로 선정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글들을 이제 저희가 크롤링을 진행을 한 것이고, 크롤링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전처리를 먼저 해줘야 하는데, 간단하게 그냥 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간단하게 그냥 한글을 남겨놓고, 그리고 맞춤법 검사 패키지 그 한스펠을 통해서 이제 띄어쓰기랑 맞춤법을 한 번에 이제 교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후에 활용하기 위해서 따로 저장해 놓은 건데, 문장 단위로 이것도 어떤 패키지를 이용을 한 것인데, 이제 문장 단위로 데이터를 이제 하나의 글을 분리를 시킨 다음에 따로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그다음에 토크나이징을 진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형태적 분석기가 존재하지만 저는 이제 어, 사실 초반에 진행할 때는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적용하게 될지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빠른 형태적 분석기를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미캡을 적용하기로 하였고요. 네, 미캡에서는 장점이 사용자 사전을 별도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전을 정의하지 않고 그냥 돌리면 호캉스도 분리가 돼버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가 그냥 분리가 돼버리는데, 저렇게 저희가 원하는 호텔명이나 숙박 및 서비스 관련된 단어들을 추가로 리스트화해서 단어 사전에 추가를 한다면 이제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게 되어서 잘 형태소 분석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어까지 정의를 했는데, 불용어의 종류는 특히 크게 이제 기본적인 불용어들, 그리고 뭐 서울이나 호텔이나 그런 어, 음, 플라자나 뭐 이런 분석의 의미가 없는 그런 모든 후기에 다 이제 공통적으로 뭔가 있는 그런, 물론 서비스 관련된 단어는 말고 이런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은 빈줄 단어를 제거를 하였고, 또 텍스트 자체에서 또 추가적으로 제거할 만한 불용어가 있을까 해서 불용어를 또 파악을 한 다음에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하는 과정을 몇 가지 몇 개 캡처해서 적어놨고, 그다음에 토크나이징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토픽 모델링에 사용하는 품사의 경우는 명사랑 어근만 추출을 해서 토픽 모델링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다양한 토픽 모델링 기법이 존재를 합니다만,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DA를 적용하기로 했고요. 원래는 다른 기법들도 몇 가지 적용을 해보고 비교를 해볼까 했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LDA를 적용을 해보는 것으로 하였고 LDA는 아까 설명을 제가 들었던 것 같지만 이제 다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어가 특정 토픽에 존재할 확률과 문서의 특정 토픽에 존재할 확률을 결합 확률로 추정해서 토픽을 추출하는 기법이고 음, 그 토픽의 개수를 여러 가지로 바꿔보면서 이제 추출되는 단어를 확인하면서 진행을 했지만 음, 사실 추출된 단어들이 큰 하나의 토픽으로 모일 만한 의미를 가지게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이제 적당히 제가 실험을 해보다가 8개로 한번 잡아보았고 이것은 PyLDA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한 것이 있는데 네,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 카테고리를 좀 추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크게 저렇게 카테고리를 추출하였고 그것과 관련된 이제 속성어들 그러니까 어휘들을 추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향후에 블로그 글 문장 단위로 쪼개서 이를 속성을 문장에서 추출을 한 다음에 각 속성별로 문장들을 분류를 하는데 이용하고자 하였고요. 어,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라벨링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그 블로그 글 감성 분석에 활용을 해볼까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별도로 수집을 하였고 아고다 사이트에서 호텔 리뷰 데이터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10점에 굉장히 많이 편향이 되어 있는 데이터고 그래서 이를 긍정, 부정, 그리고 중립으로 나누는 것에도 사실 기준이 필요했는데 음, 네, 명확한 기준이 사실 필요했습니다. 사실 이 과정부터는 제가 혼자 진행했기 때문에 뭔가 논의를 통해서 어, 하나의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네요. 어쨌든 셀레니움을 이용해서 평점을 크롤링을 해왔고 그다음에 데이터 전처리를 아까랑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였는데 너무 긴 리뷰는 제거를 하였고 어차피 최종적으로 블로그 글에서도 하나의 문장 혹은 그거보다 작은 단위를 기준으로 감성 분석을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긴 리뷰를 하나의 데이터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한글 제외한 문자를 제거를 하고 아까랑 똑같이 맞춤법 검사를 하고 그 후에 이제 감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준으로 라벨링을 하고 그것을 학습 데이터로 이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 이 과정의 정확도를 조금 더 검증을 해보고 싶어서 그 감성 분석의 다른 기법인 감성어 사전을 정의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감성 분석을 하는 것을 병행하고자 하였고 이제 감성어 사전을 정의하는 작업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것을 먼저 진행을 해보고자 하였는데요. 이제 감성 사전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어, 객- 보다 객관적인 조금 더 지표가 필요할 것 같아서 KNU 감성사전이라는 사전을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이것을 불러왔는데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것으로 불러온 것은 이제 미캡이 형태소 분석한 것과 다르게 이제 동사가 원형으로 나와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미캡으로 별도로 또 토크나이징을 한 다음에 그 토큰들에 대해서 별도로 또 새로운 사정으로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이제 수집한 데이터의 말뭉치 단어 또한 미캡으로 토크나이징을 한 후에 사전화를 진행했고 이때 사용한 품사는 뭔가 감성을 해석할 때 제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품사들만 골라서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사전을 합친 후에 음, 제가 수집한 말뭉치의 단어에서 기존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직 토큰의 값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단어 사전을 열어보고 이제 의미를 조금 해석을 하면서 긍정, 부정 라벨링을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수작업으로 작업 값을 부여했습니다. 어, 그래서 감성 점수를 산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산출을 했냐면 센티스트렝스라는 음, 어, 그런 것을 원리를 조금 차용을 해서 감성 점수를 부여하고자 했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그냥 좋다랑 매우 좋다를 다르게 인식을 하는 것이고, 또 좋다와 안 좋다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스팅 월드랑 그 어떤 뒤에 나오는 혹은 앞에 나오는 동사 혹은 형용사를 부정하는 그 네게이팅 월드를 별도 사전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뭔가 각각 토큰에 부여된 감성 점수의 가중치를 더해주거나 혹은 그것을 아예 무효화를 시켜버리거나 하는 그런 기법을 조금 더 적용을 해서 조금 더 정확한 감성 점수를 산출할 수 있겠죠. 그냥 토큰 사전에서 그냥 토큰을 불러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다음 예시를 보시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뭐 그냥 감성 점수를 딱 제시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감성 점수를 전체 토큰의 개수로 나눠서 그 감성 점수 그 별도로 또 계산되는 감성 점수를 또 같이 이용하고자 했고 네, 이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리뷰를 토크나이징을 한 다음에 해당 품사를 태깅하는 과정이고 각 그 데이터를 이제 감성 분석을 위해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감성은 사전을 불러와서 단어 사전을 정의하고 부스팅 월즈, 네게팅 월즈는 사실 이것을 정의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그 간단하게 몇 가지만 넣어 보았고 또 네, 저런 함수들을 정의를 해서 그 부스팅 월즈, 네게팅 월즈를 고려해서 점수를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 그 아웃라인 되어 있는 예시를 보시면 각각의 함수가 적용된 후에 어떻게 토큰의 점수가 바뀌는지를 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스팅 월즈를 적용한 경우는 매우랑 높 부분에서 높의 점수가 이제 매우의 부스팅을 받아서 2점이 더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웨이트 네게이트 함수를 적용한 이후에는 이제 이게 원래 문서가 아쉽지 않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아쉽다는 원래 부정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죠. 마이너스 1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효화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함수성에서 부정어에 대한 부정은 이제 0으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제가 정의를 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한 후에 이렇게 하면 하나의 문장 단위로 가장 최대 그러니까 토큰별로 가장 양수의 값, 가장 양의 값, 가장 음의 값을 찾으면 그것이 그 문장의 최대 긍정 감성 혹은 그리고 최대 부정 감성이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방법으로 그 두 가지 중에 뭐 긍정 감성의 절대값이 크다면 그 문장은 긍정 문장이고 그 반대라면은 부정으로 라벨링을 할 수 있다는 방법론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그 센티스트렝스 기반으로 점수를 해서 그 리뷰들이 그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본 것이고 또 두 번째 그래프는 그 토큰들을 최대값, 최소값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토큰의 값을 다 더해서 그것을 전체 토큰의 길이로 나눈 후에 이제 그렇게 계산한 감성 점수를 가지고 이제 그 분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감성 점수라는 것도 그 연구를 하는 사람마다 정의 내리는 방식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각 프로젝트마다 어, 개인이 정의할 수도 있고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리뷰 평점 분포를 같이 살펴보았을 때, 그리고 스캐터 플롯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실은 그 사전 기반 감성 분석 결과에 비해서 실제 평점은 10점에 좀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그 사전 기반 감성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조금 더 세밀하게 아까처럼 하나의 예시가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가 약간 상이했고, 그리고
제가 느낀 바는 이제 평점 자체가 시점에 굉장히 편향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긍정, 부정 감성을 그대로 라벨링을 해버릴 경우 데이터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한 이제 감성어 사전을보다 세밀한 구축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점수 분포를 보았을 때 이제 감성어 사전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중립으로 분류돼 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이 제가 아직 진행하지 않은 부분인데, 이제 진행하지 않은 부분을,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블록 그리고 문장들을 감성 분류하는 작업을 해주어야 하고, 또 모델의 성능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사실은 앞에서 전 처리하는 과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적으로 사실 세부 조정을 했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개의 호텔을 대상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이제 서비스별 만족도를 시각화해서 제공하는 것까지 진행한다면 이 프로젝트가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